네, 오늘 주요 뉴스들 전해드리는 실버 메사고 뉴스를 소개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고 있는 이슈 브리퍼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늘 시작하면서 좀 우리가 웃고 시작했는데요. 웃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비 피해가 정말 크고 또 지금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일단은 정말 기록적입니다.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다, 112년 만이다, 여러 보도들이 제각각 나오고 있는데 내일까지 비가 계속되죠. 네, 맞습니다. 특히 새벽 내내 서울에는 시간당 최대 140mm가 넘게 내렸던 이제 비가 특히 한강 이남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피해도 속출해서 이곳들을 중심으로 주요 도로들이 통제가 됐습니다. 예, 통제가 풀리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다시 또 통제가 닫힙니다. YTN 라디오 계속 듣고 계시면 실시간 뉴스 속보들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통제됐던 구간들 안내해 주시죠. 네,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부터 여의 상류는 진입 램프가 통제됐고요. 동작대교 분기점, 여의 상류 분기점, 국립현충원부터 염창 분기점까지 양방향 통제된 상황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에 따르면 서울 도시고속도로 가운데 양방향 교통 통제가 이뤄지는 구간은 반포대교 잠수교, 올림픽대로 여의 하류부터 여의 상류, 올림픽대로 염창 IC부터 동작대교 구간입니다. 조금 전에 앵커님이 소개해 주셨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교통캐스터의 방송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YTN 라디오 어제 새벽까지도 계속 재난방송 속보를 내보내 드리면서 홍수 상황, 대피 상황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라디오 잘 켜두시고요. 자, 안타깝게도 이번 폭우, 어제의 폭우로 8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서울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자매 2명 그리고 자매 중 1명의 딸인 1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가족이 반지하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엔 이미 집이 이제 거의 잠긴 상태였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4인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73세 어머니가 있었다고 하죠. 네, 병원에 입원 중이셔서 어머니만 참변을 피한 것으로 어머니가 집 구조를 잘 아실 테니까 심각함을 생각해서 이웃한테 전화를 했고 이웃들이 구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구조를 못했습니다. 이게 배수 문제일지 인재일지 좀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아침에는 가로수 정비하려던 구청 직원분이 또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거 비 올 때 감전사고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분을 포함해서 또 주거지에서 고립된 여성 1명도 사망을 했고요. 경기도 광주시에선 버스 정류장이 무너졌고 급류에 여성이 1명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토사 유출로 숨진 남성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종자분들 빨리 구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비가 어떤 식으로 오면 어제 같은 상황이 벌어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고요. SNS상에서도 사진을 찍어 올리신 분들 되게 많았습니다. 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고 또 여전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 3단계로 격상해서 풍수의 위기경보 심각으로 상향 발령을 했었는데요. 네.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를 맞이한 거라고 합니다. 네. 동작구를 기준으로 어젯밤 9시쯤에 시간당 136.5mm 내렸고요. 네.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내린 서울의 강수량이 총 433mm입니다. 정말 1시간 만에 발목을 채울 높이의 물이 그 지역 전체에 쏟아졌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낮은 곳에는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정말 낮은 곳을 아시는 분들은 피해야 될 것 같고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좀 거기에 예방 조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강남 지역이 이렇게 피해가 큰지도 모르겠어요. 어제 서초동에는 또 이른바 서초동 현자라고 하는 차 위에 올라가서 대피하시고 있는 분의 사진도 화제가 됐거든요. 네, 어젯밤 9시쯤부터 강남 지역 곳곳이 침수됐다는 제보가 쏟아졌는데요. 제 주변 지인들의 이 사진과 영상도 많이 받아봤었습니다. 네. 이 일대를 지나는 차들이 침수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제보 쏟아졌고요. 정확한 차량 침수 피해 현재까지 집계가 되진 않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그 강남역 그렇죠. 쪽을 지나가는데 새벽 출근 시간대 개화 방면으로 가는 전체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조금 전 나온 걸로 따르면 이제 오후 2시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일반 열차만 운행 중이고 9호선이 이제 급행 열차도 운행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급행 열차는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비가 많이 올 때 2011년 상황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산사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이나 토사가 흐르고 있는지를 보시고 꺼진 상태에서 흐르고 있으면 무조건 피하셔야 되고요. 나무가
바람이 안 부는데 기울어져 있다. 산사태 위기입니다. 절대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아침에 일찍은 출근을 못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야겠지만 뭐 여러 가지 침수 상황 때문에 출근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대책회의 주관하고 있나요?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아침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긴급대책회의 주재를 했는데요. 네. 이제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전화 보고를 받으면서 관련 상황을 챙겼다고 합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이 서초구에 있죠. 네. 그래서 강남 일대가 아무래도 이제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주민 불편 등을 이유로 이제 직접 오는 거는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무총리실이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젯밤 11시 30분쯤에 정부 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이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과 화상회의를 열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어제 10시경 오후 9시 55분쯤에 직접 재난 상황을 챙기기 위해서 시청으로 긴급 복귀했다고 합니다. 예, 어제 이 복귀한 시간 또 뭐 지자체 마포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사진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매를 막고 있고 서울시에 또 이 물 안전 관련 예산이 또 어떻게 됐는가 이런 제기들이 막 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마무리 또 사고 예방 더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비 더 온다고요. 네,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300mm의 많은 비가 계속해서 내릴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입니다. 미리 비 피해 없도록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미리 살피고 예보 또 기상 예보와 또 재난 안내 방송 잘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 뭐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안인데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이 반발에 부딪혔던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얘기가 보도는 나왔는데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했죠? 네, 어제 저희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오후에 자진 사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후 네. 5시 30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박 부총리가 열었고요. 35일 만에 결국 장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가운데 첫 번째 사임 사례입니다. 네, 국무위원 장관 중에서 처음으로 지금 사임한 사례인데, 자 이게 뭐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대통령도 신속하게 추진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좀 더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박 장관은 당시 이제 29일에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입하는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발표 나흘 만에 폐기 언급까지도 했었죠. 또 게다가 외고 폐지 방침을 밝혔다가 학부모 등이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사퇴 주장이 잇따랐고 결국 학제 개편안 발표 이후 열흘 만에 사퇴하게 됐습니다. 네, 교육부 차관의 발언이 또 속보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 이 학제 개편안 이제 연령 하한 얘기를 했는데 미리 이렇게 좀 민심을 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교육부 장관 순환사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김인철 후보자는 후보자에서 낙마했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는 35일 만에 지금 내려왔고 교육부가 계속 비어있네요. 네, 박 장관은 임명 전부터 음주운전 전력,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이 제기됐었죠. 그리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지난 4일에 임명됐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첫 장관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일단 지지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좀 인사 혁신해라, 인사 개편 좀 해라, 참모 바꾸면 안 되겠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 휴가 복귀 날이던 어제 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대로 집계됐다 이렇게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국정수습 차원에서 참모진 일부를 교체할 거란 전망 역시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뚝심 있는 인사 스타일이고 후임자 물색 등 그리고 국정 공백 등을 고려하면 상징적인 선에서 최소화할 거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예, 정확하게 뭐 어떤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도 연결할 텐데 전국위원회 열고 이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한 당원 개정. 지금 직무대행으로는 이제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어야 되는 건 거죠. 지금 권성동 체제가. 그래서 이걸 바꾸기 위한 전국위원회 열렸고 의결됐죠?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이제 잠시 후 2시에 이제 의원총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국위원회 열고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부여하는 당원 개정할 의결을 했습니다. 네. 707명 제적인원 가운데 509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가운데 457명이 찬성을 하면서 의결됐습니다.
네. 자, 2시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좀 속도감 있게 추진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이제 오후 2시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요. 비대위원장 선출 그리고 비대위 존속 기간 성격 등에 관해 당론을 모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 최종 결과는 오후 5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원장은 5호선의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게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이후 1년 2개월 만에 또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비상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논쟁도 많이 되고 있었는데 최고위원들이 줄사퇴하면서 좀 속도가 더 붙었어요. 네, 비대위 출범을 결정할 이 하루 앞두고 어제 이준석 대표 측근으로 분류됐던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등 총장단이 줄사퇴했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의 경우 이제 인터뷰를 할 거고, 네. 한 사무총장은 새 지도부가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 체제하의 지도부는 당직을 내려놓는 게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친 이준석계 인사들까지 잇따라 비대위 전환을 인정하고 물러나면서 기존의 이준석 지도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당 내용을 빨리 수습하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이겠지만 지금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오늘 보도를 보면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서 복귀해도 영이 서겠냐 뭐 이런 또 얘기도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은 어떻게 대응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요? 네, 이 대표 측은 일단 조금 전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오는 13일에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이 오늘 이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대표가 오늘 의결 뒤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지도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당권 구도와 맞물려서 최대 관심사인 비대위 활동 기간 또 비대위원 구성 문제는 오늘 결정이 되겠죠? 네, 비대위 활동 기간은 사실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당헌 당규상 비대위 이후 전대를 거쳐 출범하는 차기 당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내후년 총선 공천권을 거머쥐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이 10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수선한 상황이네요. 네, 이번 수능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집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데 오늘로 100일 남았고요. 모든 수험생이 국어와 수학 영역을 공통 과목, 선택 과목으로 치르게 되고 네. 두 번째 문이과 통합 체제로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네, 자 문이과 통합 수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수험생들은 공통 과목 외에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그리고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서 응시한다고 합니다. 또 탐구 영역의 경우는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 과목 중에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직업 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은 절대 평가로 치러집니다. 네, 자 마스크 이번에도 아마 착용하고 시험을 쳐야 될 것 같고요. 노력한 만큼 또 애쓴 만큼의 좋은 결과가 나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20% 국정운영 지지도는요.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서 5일부터 이틀간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게 물었던 결과 27.5% 예, 그 얘기 해드린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 뉴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